C1, 2, 3로 해서 C1은 고양이, C2는 멍멍이, C3는 호랑이로 구분을 굉장히 잘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안녕하세요. 전마왕입니다. 오늘은 오렌지로 이미지를 분류하는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지금까지 인공지능과 관련된 이야기를 하다 보면 개, 고양이, 이미지 구분에 대한 이야기는 굉장히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실제 우리 생활에서 당장 활용할 때 그렇게 효익이 없을 수는 있지만요. 이미지 기반의 머신러닝 기술 이 자체는 생각보다 광범위하게 활용이 가능할 것입니다. 의학계 같은 경우에 엑스레이 사진을 분석하는 쪽으로 많이 사용이 될 수가 있고요. 산업 쪽에서도 실제 우리의 제품의 이미지를 보고 불량을 판단하거나 하는 여러 가지 방면으로 활용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미지 기반의 머신러닝은 어떤 방식으로 운영이 될 수 있다는 거, 그것을 알아볼 필요는 있습니다. 그래서 이와 같은 내용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살펴볼 이미지 분류에 대한 작업을 하기 위해서 먼저 데이터셋을 찾아봐야 되는데요. 이번에도 캐글에 있는 데이터셋 중에 애니멀 이미지 데이터셋을 찾아서 그 데이터를 활용을 해보겠습니다. 실제 여기 있는 데이터셋에서는요, 굉장히 광범위한 데이터를 제공을 하고 있고 90종류의 동물들의 이미지를 모아서 제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다운받아서 저는 3종류의 동물에 대해서만 이미지를 모았습니다. 요 3개의 폴더에 나누어서 넣었습니다. 3개의 동물이 각각 60장씩의 이미지를 가지고 있었는데요. 그 이미지를 테스트 데이터에는 각각 10개씩을 분리를 해서 집어넣고 트레인 데이터에는 50개씩 데이터를 집어넣었고요. 각각은 고양이와 개와 호랑이 요 이미지들을 모아봤습니다. 그래서 여기 있는 이미지들을 보시면 이와 같은 이미지들이 모여 있는 것을 보실 수가 있습니다. 고양이 50개, 개 50개, 호랑이까지 50개씩 이미지가 트레인 데이터에 들어있고요. 테스트에서는 이 테스트 폴더 안에 고양이 10개, 개 10개, 그리고 호랑이 10개 이미지가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트레인 세트와 테스트 세트 이렇게 구성을 해놨고요. 클래시피케이션 이쪽은 지금까지와는 좀 다르게 학습을 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가 알아서 분류를 해보는 비지도 학습에 대한 작업도 한번 해볼 거기 때문에요. 이쪽에는 앞서서 보셨던 트레인 데이터와 테스트 데이터의 모든 데이터들을 하나의 폴더 안에 다 집어넣었습니다. 그랬을 때 이것을 컴퓨터가 알아서 잘 분류할 수 있는지 그 내용을 살펴보는 과정을 거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렌지 실행을 하고요. 원래 오렌지에서 처음에 기본적으로 제공하는 기능에는 이미지 분석에 대한 툴은 제공되지 않습니다. 이미지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애드온을 하나 더 추가로 설치를 해야 되는데요. 위쪽에 보시면 옵션 창이 있습니다. 옵션에서 애드온스 요거를 선택을 하면은 추가 기능을 설치할 수가 있습니다. 추가 기능이 아래에 쭉 리스트가 되어 있는데요. 이 중에서 이미지 아날리틱스, 그래서 이미지 분석을 하는 것 요거를 체크를 하고 OK를 누르면 꽤 오랜 시간이 걸리면서 설치가 되고요. 이 설치가 마무리되고 나면 이와 같이 이미지 분석이라는 기능이 하나가 더 추가가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지도 학습부터 하나씩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해야 되는 것은 이미지를 먼저 가지고 와야 되니까 import images 요거를 하고요. 여기 더블 클릭을 하겠습니다. import images에서는 아까 제가 분류해놨던 폴더를 선택하면 그 폴더 안에 있는 다시 세부 폴더로 들어가서 고양이로 분류된 것, 개로 분류된 것, 호랑이로 분류된 것, 그 각각의 폴더명을 구분자로 생각을 하고 데이터를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지금 폴더를 먼저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도록 할게요. 트레인 데이터를 가지고 오고 3개의 카테고리에 대해서 150개의 이미지를 가지고 왔다라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그럼 이 내용은 다시 데이터에 있는 데이터 테이블을 클릭을 하면 여기에 연결을 해서 개략적인 정보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데이터 테이블 더블 클릭해서 살펴보시면 이와 같이 폴더명에 따라서 이미지의 이름과 그리고 각 이미지의 사이즈, 폭, 높이에 대한 정보가 이렇게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미지에 대한 머신러닝을 하기 위해서는 컴퓨터가 머신러닝에 적합한 형태로 데이터를 분석할 수 있게끔 그 데이터를 전처리를 하나를 해줘야 됩니다. 그 전처리 과정이 이 이미지 아날리시스에 있는 이미지 임베딩입니다. 이 임베딩 넣고요. 이 이미지 임베딩을 이 이미지와 연결을 지어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이 결과도 한번 데이터 테이블로 한번 연결해서 보시면요. 이 데이터 테이블은
앞서서 보셨던 이미지 정보의 뒤에 우리가 사람이 좀 이해하기는 어렵지만 어쩌고 저쩌고 하는 이와 같은 굉장히 여러 개의 데이터로 쪼개서 보여주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요 내용들이 어떤 합성 곱이라든지 여러 가지 그 데이터 전처리를 하는 방법 중에 하나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 내용에 대한 거는 실제 머신러닝을 좀 더 깊게 공부를 하시려고 하면은 나중에 요런 부분들 좀 더 공부하시면 더 좋은 기회가 되실 수는 있고요. 요와 같은 전처리 과정, 실질적인 데이터 분석 작업을 하기에 앞서서 이전에 처리하는 작업을 하는 것이 있다라는 거, 요 점을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다시 한번 저기 이미지 임베딩 요걸 더블 클릭하면요. 여기에 과연 어떤 값에 대해서 임베딩을 하는데 그 임베딩을 하는 기술은 어떤 것을 쓴다라는 내용이 이런 식으로 들어가 있습니다. 이 각각의 기술에 대한 내용은 이 기술을 이름으로 찾아보시면 보다 이론적인 내용들도 찾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궁금한 부분이 있으면 나중에 찾아보시면 되는데요. 우리가 어쨌든 알아보고자 하는 거는 이미지를 통한 머신러닝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와 같은 전처리 과정이 필요하다라는 거, 요 점을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본격적인 모델링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이번에 풀고자 하는 문제는 지도학습 중에서도 분류의 문제이기 때문에요. 이 분류의 문제를 풀 수 있는 모델들을 하나씩 가져와 보겠습니다. 랜덤 포레스트, 그리고 이쪽으로 위치를 바꿀게요. 랜덤 포레스트, 그레디언트 부스팅, 서포트 벡터 머신, 로지스틱 레귤레이션, 뉴럴 네트워크, 이렇게 기법들을 가지고 오도록 하겠습니다. 각각 배치 이렇게 해주고요. 데이터선 연결해 주겠습니다. 테스트 데이터를 한번 더 다시 가지고 올게요. 테스트 데이터 가져오는 요령도 앞에 트레인 데이터를 가져오는 것과 같은 방법으로 해주면 되겠습니다. import images 이렇게 선택을 해주고요. 여기는 더블 클릭해서 폴더를 선택을 해서 테스트 폴더 선택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미지 임베딩 데이터 연결해 주고요. 테스트 앤 스코어로 점수를 한번 매겨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각각의 모델에 대한 정보들 이렇게 연결을 해주고요. 사용할 데이터 셋, 그래서 테스트 데이터를 집어넣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테스팅 스코어를 하고 있고요. 컴퓨전 매트릭스를 다시 연결을 해서 테스트 결과가 나오면 그 결과에 대한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코어 작업이 끝났고요. 된 내용을 이렇게 살펴보면 각 머신러닝 기법들에 대한 평가가 나온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네, 이 스코어들로 봤을 때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이 생각보다 괜찮은 성능을 낸 것처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고요. 그 다음이 서포트 벡터 머신과 뉴럴 네트워크가 비슷한 수준의 성능을 내는 것으로 추측이 됩니다. 실제 그 결과를 한번 볼게요. 컴퓨전 매트릭스에서 보시면 각 기법별로 어느 만큼의 정답률과 오답률을 보이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랜덤 포레스트에서는 지금 실제로 독이라고 되어 있는 10마리 중에 5마리를 잘못 맞추는 현상이 있었고, 그레디언트 부스터에서는 4마리를 잘못 맞추는 현상이 있었습니다. 서포트 벡터 머신에서는 2마리가 틀렸고요. 로지스틱 레귤레이션은 오직 1마리만 틀렸네요. 굉장히 잘 맞추는 것을 볼 수 있고요. 그 다음 뉴럴 네트워크스에서도 2마리만 이런 식으로 틀리게 예측을 하는 이런 현상이 있다는 거 이렇게 보실 수가 있었습니다. 실제 이와 같이 이미지에 대한 분석을 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전처리 작업이 필요하다는 거, 그 뒤의 작업은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봤던 모델링 작업과 크게 다르지 않을 수 있다는 거, 요 점을 한번 살펴봤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이번에는 답을 알려주지 않고 컴퓨터 네가 알아서 한번 분류를 해봐라 라는 비지도 학습이라고 하죠. 정답을 가르쳐주지 않은 상태에서 한번 분류를 해보라 라는 작업, 그 작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import images 다시 한번 선택을 해서 이미지 다시 한번 더 불러오는 작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찬가지로 이미지 임베딩 작업 연결해 주고요. 그리고 이 이미지 파일은 폴더를 선택해서 클래시피케이션으로 해서 모든 데이터를 수집한 이 정보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는 보면은 카테고리 없이 180개의 이미지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확인이 됐으면 이미지 임베딩까지 끝났고요. 그 다음에 할 일은 지도 학습이 아닌 비지도 학습, 그 중에서 K-means 모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임베디드 된 이미지에 연결해주고 K-means 요거 더블 클릭해서 보시면요. 이와 같이 몇 개의 클러스터로 구분을 하겠느냐라는 것을 묻고 있습니다. 픽스로 3이 되어 있으면은 요거는 세 종류로 분류를 하겠다는 건데요. 그게 아니라 네가 봤을 때 몇 개로 분류하는 게 좋을지 한번 추천해줘 라고 하는 거는 from 2에서 8으로 되어 있으면 2부터 8까지 2개에서 8개까지의 분류 중에 네가 생각했을 때 분류가 잘 될 것 같은 숫자를 한번 뽑아줘 라는 의미라고 보시면 좋겠고요. 그랬을 때 오른쪽에 요와 같은 형태로 표시가 되는데, 이 아래에 표시가 되어 있는 이 숫자가
크면 클수록 요게 더 신뢰할 수 있는 모형인 것 같아요라고 컴퓨터가 추천을 하는 겁니다. 앞서서 보셨던 것처럼 우린 사실 개와 고양이, 호랑이의 세 종류를 넣었기 때문에 이 세 종류의 이미지만 분류를 하면 잘 될 것 같은데 컴퓨터에서는 또 더 세분화해서 구분을 하는 것으로 팔을 좀 추천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이번엔 팔을 한번 해서 이렇게 보도록 할게요. 그 분류 작업이 끝난 결과를 확인하기 위해서는 이미지 뷰어를 선택을 한 다음에 이런 식으로 연결해 주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미지 뷰어 더블 클릭해서 실행을 해서 보시면 이와 같이 이미지들을 그냥 쭉 뿌려줍니다. 보여주기만 하는데요. 타이틀 어트리뷰트 여기를 클러스터로 선택을 해주면은 컴퓨터가 지금 분류 작업을 한 결과에 따라서 그룹핑한 그룹 이름으로 나누어서 보여줍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C2로 정의되어 있는 그룹은 다 호랑이인 것 같아요. 그리고 C2를 호랑이로 구분하는 것은 상당히 정확하게 잘 구분한 것 같습니다. C6번은 고양이, C4번도 고양이, C8번은 멍멍이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 내용들을 보시면은 제법 그래도 C6으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대부분 고양이들이 들어가 있고 C8로 들어가 있는 것들은 다들 개가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는데요. C6뿐만 아니고 C4도 지금 보면 고양이인 것 같고 C6, C4 그리고 C3도 고양이인 것 같은데 실제 고양이가 조금 더 새끼인 것, 고양이가 조금 더 전신샷으로 나온 것 요런 것들을 자기 나름의 분류 기준으로 잘 분류를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요런 식으로 분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볼 수 있고요. 이번에는 분류 자체를 8개가 아니라 3개로 분류를 하게끔 이렇게 선택을 해서 그 결과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3개로 선택을 해서 그 결과를 보면은 C1, 2, 3로 해서 C1은 고양이, C2는 멍멍이, C3는 호랑이로 구분을 굉장히 잘한 것을 볼 수 있고요. 이 아래에 있는 내용들을 쭉 다 확인을 해보면 C1, 2, 3의 분류가 정확하게 잘 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각각의 분류한 것이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컴퓨터는 어떤 것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얘들끼리는 비슷한 애들인 것 같아요 라는 것에 대한 분류까지는 제법 정확하게 해준다라는 거, 그 점을 이렇게 알아주면 좋겠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오렌지를 활용을 하여서 이미지를 분류해보는 이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해보는 방법을 살펴봤습니다. 기본적인 방법 자체는 거의 유사하고요. 다만 한 가지 이미지를 머신러닝 방법론으로 해석을 하기 위해서는 그 이전에 전처리하는 작업이 필요하다라는 거, 그리고 그거에 대한 결과를 평가하기 위해서도 똑같은 전처리 작업을 반복해야지만 그 결과를 해석할 수 있다는 거, 요 점을 좀 염두에 두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예, 오늘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입니다. 끝까지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